네,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깨 통증에 관한 건데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사실 한의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오십견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와서 고생하신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십견이 사실 그 이후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한의원, 병원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고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어깨가 아픈 게 신경이 눌렸다든지 신경이 마비가 와서 아픈 경우는 사실 의외로 빨리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십견이었는데 어디 한의원 가서 아니면 어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침 한 대 맞았더니 팔이 번쩍 들어졌다? 이거 오십견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신경 마비가 왔던 게 치료에 의해서 풀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 배제하고 어깨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깨 관절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깨가 굳었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어깨 관절 외회전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바깥쪽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어깨 관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데 한쪽은 잘 돌아가는데 한쪽이 덜 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해봐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의 마비나 어떤 신경의 장애 때문에 양쪽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사가 또는 시술자가 잡고 이걸 테스트를 강제를 해봅니다. 할 때 확연하게 이게 움직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깨 관절에 외회전 제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 제한이 있는 이유는 어깨 관절이 이렇게 관절을 싸고 있는 낭, 주머니,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캡슐이라고 한다면 그 캡슐이 굳어 있는 건데요. 관절 캡슐이 굳어 있을 때 인대들이 같이 이렇게 구축이 일어나요. 그럼 앞쪽에 있는 인대들이 구축이 일어나면 이렇게 모형을 하나 들고 왔는데 어깨 앞쪽에 있는 이런 인대들이 구축이 일어나면 이걸 바깥으로 돌리려고 할 때 이게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 제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현재 내가 지금 어깨 통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오십견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가시면 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어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십견이 아니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어깨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테스트를 해보시고 왼쪽 오른쪽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신다면은 아 내가 현재 오십견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는 병원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현재 관절의 구축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관리하실 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제 김진호 원장님께 잘 소개해 주셨지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할 때의 치료 방법과 오십견의 치료 방법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어깨를 지지해주는 사실은 인대 조직으로도 힘이 붙여서 근육 조직들이 회전근개라 이름으로 네 가지 근육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어깨를 이렇게 세 개의 근육, 네 개의 근육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있는 이 근육의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군데 손상이 있으면 이걸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힘줄 파열을 가장 흔한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 제일 앞쪽에 있는 견갑 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손상이 있을 때는 특징적인 야간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십견에 있는 환자분들이라고 해서 오십견만 있는 게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야간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특징적인 이제 증상을 보이는 거고요. 또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극상근의 손상에 있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해도 계속 통증을 호소해요. 특히나 팔을 들 때 제일 호소한다고 합니다만은 억지로 들면은 또 들어져요. 그런 부분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가 되고 그럴 때 통증에 어떤 양상이 있는데 시청자분이 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팔까지 뻗치는 통증을 호소를 하셔요. 사실 팔까지 뻗치는 통증이 이게 꼭 뭐 근육의 통증이다, 신경의 통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병원에서 검사를 당연히 받으셔야 내원하셔서 받아야 될 내용이지만 일단 제가 보기 편하게 그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각각의 근육에 따라서 같이 호소할 수 있는 통증의 부위가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일 흔한 지금 화면상으로는 제일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어깨 극상근의 통증은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내가 오십견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회전근개 손상일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가장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 근육이나 힘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 들어있고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힘줄과 근육들이 잘 찝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질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세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아픈 쪽으로 누워서 자는 걸 피하셔야 되고요. 어깨에 이렇게 말려서 일하거나 근무하거나
뭐 책상에 모니터가 낮다든지 하는 거를 개선해줘야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오십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더 잘 오고 예후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내분비 쪽 문제로 보고 반드시 한약 치료나 아니면 식이 관리에 관한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만이 예후로 알려진 뭐 1년 반, 2년의 기간들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의원에 오면은 어깨 질환 가지고 치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침 치료죠. 저도 저희 한의원 물론 뭐 스포츠 손상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운동 선수들도 항상 어깨 때문에 치료 받으러 오면은 침 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침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도 필요하면 약침이나 뭐 추나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훨씬 잘 낫고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내분비 문제나 영양학적 문제가 반드시 그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약 치료를 병행하시면 뭐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한의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어깨 질환입니다. 근데 이 어깨 질환이 허리라든가 다른 쪽에 있는 질환보다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리라든가 이런 쪽은 약간 근육 위주의 증상이라면 물론 이제 그 신경이 눌린다든가 뭐 관절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로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이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단지 이제 근육이라든가 힘줄, 인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관절의 구조라든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신경이라든가 혈관의 구조 이런 것이 오밀조밀하게 정밀하게 잘 이게 그 붙어 있기 때문에 증상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치료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50대 이후에 이제 어깨가 갑자기 아프다, 못 든다,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오시면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십견이 온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그 호소하는 증상이 오십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회전근개 손상 같은 이런 증상들인데요. 우선 오십견이라는 게 어떤 거냐? 왜 오십견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유착성 관절 낭염을 이제 오십견, 프로전 숄더를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왜 오십견이라 하냐? 50대 이후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십견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50대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뭐 40대에도 걸리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오기도 하고 60대 이후에도 오기도 하고 광범위하게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깨 관절 쪽에 이제 순환이 좀 떨어지고 그동안 이제 피로가 좀 누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원인 외부적인 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약간 진행이 되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관절의 유착성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관절이 딱 유착이 돼서 굳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잘 안 움직이겠죠. 팔을 올리려고 해도 안 움직이고 앞뒤로 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내외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통증을 유발하고 또 특징적으로 밤에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겠다. 특히 어깨가 눌리면은 잠이 뭐 너무 아파서 못 자겠다. 이런 특징을 호소하게 되고 날씨가 흐리거나 추울 때는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팔 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증상들도 호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오십견이라는 증상 같은 경우 보통 1년 반에서 한 2년 사이 정도의 치료 경과를 보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오십견으로 왔는데 한 달 이내에 좋아졌다. 그러면 이건 오십견보다는 다른 질환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경과를 보게 되는데 초기 단계는 이제 통증이 단계입니다. 이제 통증이 너무 극심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의 통증인데 이때도 물론 움직임이 제한이 오긴 하지만 움직임이 제한보다는 통증이 좀 위주가 되겠죠. 초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오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유착 단계. 통증이 어느 정도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이제 움직임이 제한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는 단계죠. 보통 한의원에 많이 찾게 되는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초기 한 6개월 정도에서 한 1년 사이 정도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어깨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단계고요. 이거는 이제 통증이나 움직이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조금씩 좋아지는 움직임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이때 치료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 회복 단계가 지나고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다 회복이 된다 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이 안 남게 하려면 이 회복 단계에서도 이걸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십견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회전근개 손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한의원에 진료를 하다 보면 오십견보다는 회전근개 손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아까 그 오십견이라고 하는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는 이 그 어깨 관절에 유착성으로 염증이 생겨서 뻑뻑하게 못 움직이거나라면은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건 어깨를 잡아주고 움직여주는 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회전근이라고 하는데 이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이제 소원근 이렇게 어깨 관절을 잡아주고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관절이라든가 다른 관절 같은 경우는 완전 관절이라서 좀 관절이 안정돼 있는데 어깨 견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 자체가 약간 불안정합니다. 이게 잡아주는 게 꽉 잡아주지 못하고 약간 덜렁덜렁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주고 유지해주고 움직여주는 이 근육들이 이제 기능이 중요합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팔이 이게 꽉 물려서 잡히는 게 아니라 약간 덜렁덜렁 잡혀 있는 거를 근육이 꽉 잡아줘서 유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무리를 하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나이가 지날수록 이 근육인 피로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이게 피로가 생기게 되다가 손상이 일어나고 찢어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 손상 또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통증 양상도 마찬가지로 어깨 통증, 팔을 올리기 힘든 통증, 밤에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여기 눌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오십견하고 차이점은 오십견 같은 경우는 관절낭 자체가 염증이 생기면서 유착이 생기면서 통증 자체가 생길 뿐만 아니라 관절에 구축이 생김으로 해서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는데 이 그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는 스스로 통증이나 힘이 안 들어서 못 올릴지 몰라도 저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게 되면 팔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통증이 있고 못 움직이게 돼서 무조건 동결견, 오십견으로 본다기보다는 회전근개 손상이냐 오십견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왜 이런 파악이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회복 단계에서 오십견 같은 경우 관절의 움직임성을 계속 좀 회복시켜주는 게 이제 회복의 방법이라면 회전근개 손상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알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약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보게 되느냐. 보통 아까 그 오십견도 마찬가지지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약에서도 3가지 단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풍한습비증. 그래서 뭐 통증이 위주로 되는 증상이죠. 아까 그 통증기 로 보면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기체혈혈증, 통증도 통증이지만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간신허겸 기체혈혈증 같은 경우는 이런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이제 후유증을 좀 치료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침치료, 약침치료, 봉침치료, 그다음 교정, 추나치료, 한약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효과가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번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